10월 귀성객 일가족을 태운 승용차가 7m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어서 큰 변을 면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제기된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눈치 보기로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에 분산시키는 혁신도시 시즌2가 추진되면서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의 세대 간 경쟁이 뜨겁습니다. 베테랑 선수와 신세대 선수들의 양보 없는 경쟁을 오키나와 전지훈련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설 연휴 첫날 광주에서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가 7m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전해드릴 리포트를 보시면 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앞차를 들이받더니 다리 난간을 뚫고 아래로 추락합니다.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일가족 4명이 탄 차량이 7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진 겁니다. 강 씨의 차량은 다리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해 전복됐지만 탑승자 모두 안전띠를 메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앞좌석은 물론 뒷자리에 앉은 2명 모두 안전띠를 메고 있어 화를 면했습니다. 많이 다치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 도착해서 환자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다치셔가지고.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안전띠를 맨 경우 사망률은 0.37%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인 1.48%보다 4배가량 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50km 상태에서 충돌할 경우 뒷좌석 승객이 3톤 이상의 힘으로 앞좌석을 충격하기 때문에 앞좌석 동승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도 입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뒷좌석 안전띠, 실제로는 얼마나 메고 있을까? 안전띠 착용 단속 현장을 가봤습니다. 30분 사이에 2대의 차량이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됩니다. 차차도 항상 자, 봐봅시다. 안 타시지? 전자석이요. 그래도 사모님 때 이렇게 채우셔야 돼. 우리나라의 앞좌석과 동승석 안전띠 착용률은 지난 2017년 88%로 다른 나라와 비슷했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독일과 영국 등에 비해 3배 이상 저조했습니다. 안전띠는 소중한 생명띠와 같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물론이와 전 동승자께서는 간과하기 쉬운 뒷좌석 안전띠 착용. 지난 9월 도로교통법이 바뀐 뒤로 광주와 전남에서 적발된 안전띠 미착용 건수는 모두 1,700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특혜 논란이 제기된 새마을 장학금 문제, 그동안 수차례 보도해드렸었죠. 이 같은 특혜 시비를 끝내기 위해 일부 광주시 의원들이 관련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원 5명이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련 예산이 없는 만큼 유명무실한 조례를 없애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지난해 10월 광주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특혜성 논란을 낳은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 즉시 폐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올해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관련 조례를 폐지해 장학금 지급 근거를 완전히 없애자고 요구했고 이를 의원들이 수용한 겁니다. 이게 폐지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이게 이제 다시 회귀될 수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되었을 때 폐지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임위나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새마을의 반발 속에 일부 시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폐지 발의는 함께 하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이제 사실 됩니다. 시의회 일각에선 단순 폐지보다는 경기도나 제주도처럼 다른 장학사업과 통합해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 역시도 특혜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와 시민단체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시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기관들의 이전과 함께 빛가람 혁신도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120여 곳이 지방에 추가로 분산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정부와 여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미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기관들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과 데이터진흥원, 문화관광연구원 등 10여 개 공공기관이 기존 이전 기관들과 연관돼 있고 해양환경관리공단 등도 농수산의 메카인 전남에 필요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20여 개 기관을 빛가람 도시로 옮겨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전 KDN 그런 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들을 전남도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취하면서 앞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시즌1이 기반시설 구축과 공공기관 입주 등 외형적인 틀을 잡는 것에 치중했다면 시즌2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내실을 다지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마지막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1이 마무리됐지만 정주 여건 등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여건, 퇴비나 축산 악취, 그리고 SRF 문제, 그리고 문화시설의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시즌2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기관 이전과 함께 빛가람 혁신도시를 자족형 거점 도시로 성장시킬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1단계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공공성이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랑공원, 마륵공원, 봉상공원의 아파트 건립 면적을 줄이고 용적률을 낮추는 조정안을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 등은 축소된 아파트의 건립 면적도 16.9%에서 23%로 민간공원 2단계 평균인 9.3%보다 크게 높고 비공원 시설의 면적뿐만 아니라 개발 밀도 역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베테랑 선수들이 여전히 활약하고 있지만 이제는 세대 교체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백전 노장 이범호 선수의 뒤를 이을 선수를 찾아야 하는데 그 자리를 노리는 선수들끼리도 경쟁이 뜨겁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풀 때는 모든 선수들이 함께하지만 훈련 일정은 고참과 신참이 달리합니다. 이름하여 스타조와 샛별조, 최고참 이범호, 김주찬 선수 등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반면 샛별들은 덤까지 훈련을 소화합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샛별들의 성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지난 시즌 6개 포지션을 맡았던 최원준 선수는 올 시즌 정경기 출장이 목표입니다. 주전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선배님들이 형들을 위협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제가 주전 선수가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깜짝 활약했던 유승현 선수도 일주일에 6일 동안 TV에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3루 포지션이 겹치는 이범호 선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범호 선배랑 같은 포지션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많이 물어보고 이제 많이 빼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데뷔 20년 차인 베테랑 이범호 선수가 호락호락할 리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오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통산 2000경기 출장과 350홈런 등 도달 가능한 목표도 눈앞에 있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세대 교체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관건은 타이밍입니다. 후배가 선배를 뛰어넘을 수 있을 때 교체가 이루어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목포시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인 지난 3일 목포 만호동 창성장 인근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옛 일본 영사관과 동양 척식 주식회사 건물에 들어선 목포 근대 역사 1, 2관에도 방문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닷새와 비교하면 이번 설 연휴 동안 방문객은 무려 3.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2월 4일 날에는 총 관람객이 약 2,000명이 넘을 정도로 이런 사례는 근대 역사관이 생긴 이래로 최초 일입니다. 목포시도 근대 역사문화공간의 투기를 막고 효율적으로 활용 보존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근대 건축문화유산의 지원 대상을 목포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제한했고 지원받을 경우 5년 동안 전매 등을 금지했으며 공적 자금 지원을 등기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등으로 근대 역사문화공간위원회를 구성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주민협의체도 구성해 근대 역사문화공간 사업 시행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 20일간의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바로 3월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함께 근대 건축 자산을 공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민 신탁 조례안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불이 나 2층 사무실과 부품 등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관과 소방차 18대가 출동해 주택 밀집 지역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차단했고 인근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리점 건물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18살 A씨와 태국 국적 24살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대마초 186g을 밀수한 혐의고 B씨는 지난달 10일 국제우편으로 합성 마약인 야바 400정을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입니다. A씨와 B씨는 각각 한국어 연수생과 공장 노동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고 약물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합작공장 추진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이기주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시장은 광주시청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해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청년들을 외면하는 기득권자의 이기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기아차 노조 등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 당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광주시가 재벌과의 뒷거래로 광주형 일자리를 강행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는 3월에 출시되는 광주 지역의 화폐 이름이 공모와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광주 상생카드로 정해졌습니다. 광주 상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과 일반 체크카드 대비 2배 이상 캐시백, 기아 챔피언스 필드 입장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역 자본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꾀하는 이 지역 화폐는 광주 소재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인 에어필립이 무한출발 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에어필립에 따르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 운항 중단에 이어 무안에서 일본 오키나와 노선도 지난달 17일 취항 이후 20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에어필립 측은 승객 수 감소로 국제선 운항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여행사 등과 협의를 거쳐 일정 수요가 충족되면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특보 상황을 알려주는 무료 문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발령 사항과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무료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문자 서비스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미세먼지 정보는 인터넷 포털과 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 물량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 개량 사업 물량 8,862동 가운데 18.7%인 1,655동을 확보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로 신축이나 개축 등을 할 경우 농협에서 연이자 2%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고 취득세도 2021년까지 면제됩니다. 전남 도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버스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농어촌 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의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습니다.